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교육부의 교육 환경 개선 정책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디지털 전환부터 시작해서 실제 교실 환경까지,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각 정책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계획까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계획들이 어떻게 교육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디지털 교육 환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온라인 공동교육 플랫폼 이야기인데요. 이게 기존 시스템은 기능도 좀 부족하고 접속도 불안정해서요.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수업 연결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학생들 간에 이게 학습 기회 격차까지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였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뭔가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를 고도화하는 겁니다. 시간표 자동 연계라든지 출결이나 이수관리 기능 보완하고요. 특히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아, 네네.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전용 기능까지 추가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추진 목표고요. 2025 고교 학점제 이행 계획이랑 연계해서요. 그렇군요. 디지털 환경하면 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그렇죠. 당장 학기 현장에서는 무선망이나 단말기, 서버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AI 기반 수업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데요. 학교 무선 네트워크를 좀 더 보강하고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용기기들, 태블릿 같은 거요. 그런 걸 보급하고 또 AI 전용 서버까지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거군요. 네, 초중고 단계별로 구축하고 25년 상반기에 국고보조 예산 지원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실 물리적인 학습 환경,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학교 방역이나 보건 문제도 계속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특히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도 환기 시설이나 위생 시설, 또 보건실 공간 같은 게 여전히 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학생들 건강권 보장이나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였죠. 네,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개선책은 뭔가요? 그래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데요. 보건실 공간을 좀 더 넓히고 환기나 위생 설비를 보강하고요. 공기청정기나 비상약품, 격리 공간 확보 같은 대응 장비까지 포함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25년 상반기에 관련 시설 개선 지침이 배포될 예정이에요. 학교 보건 기본 계획의 일환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학습 환경 개선하면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지원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텐데요. 이쪽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이 부분은 그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정보 단말기나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마우스 같은 것들. 이런 기기 확보율이 좀 낮아서 아, 확보율이 낮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거나 개별화된 교육을 받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시각, 청각, 지체 등등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또 교사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함께 보급해서요. 특수학생들의 수업 접근성이란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25년 상반기에 연차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지원 종합계획에 따라서요. 네, 학교 안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요즘은 학교 밖, 그러니까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마을 교육 공간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수업이나 체험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정작 활용할 만한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이걸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공간 문제군요. 네, 그래서 지역 내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같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소규모 마을교육 거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역과 연계한 교육 기반을 다지고 주민 참여도 강화하려는 거죠. 25년 상반기에 지자체랑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역 연계 교육혁신 추진 방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비슷한 공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대학의 평생교육 과정은 늘어나는데 정작 실시간이나 원격 교육을 위한 인프라, 스마트 강의실 같은 게 부족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비학위 과정이 많이 늘었는데 실시간 화상 강의나 녹화 시스템 같은 게 부족해서 비대면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지고 학습자들 접근성도 낮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럼 대학 쪽 개선 방안은 뭔가요? 25년 상반기에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대학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아까 마을교육공간처럼 평생학습 전용시설 부족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결하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평생학습 수요는 계속 느는데 전용시설이 부족해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25년 상반기부터 지자체와 연계해서 학습관이나 학습지원센터 신설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이나 중장년을 위한 전용 공간까지 고려해서 성인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주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평생학습 기반 확충 종합계획의 일부고요. 자, 다시 학교 안으로 좀 돌아와서요. 교실 자체의 모습, 그 공간 구성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많았죠. 좀 획일적이라는 비판이요. 네, 그렇죠. 교실 중심의 딱 정해진 공간 구성으로는 요즘 강조되는 협업학습이나 탐구활동,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쉬는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나요? 그래서 학습, 휴식, 창작 기능이 통합된 다목적 공간, 일종의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창의 라운지나 그룹 학습실 같은 형태로요. 아, 공간 자체를 좀 유연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간을 복합화해서 창의적인 수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25년 상반기에 공간 복합화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종합계획의 내용이고요. 농사노촌 학교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띄는데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겠죠. 특히 실험이나 실습 기자재 노후화 문제가 좀 심각했나 봐요. 네, 아무래도 도시 지역 학교에 비해서 기자재가 낡은 경우가 많아서요. 이게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나 학습 성취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은요? 그래서 실험 기자재나 멀티미디어 교육기기 같은 것들을 현대화하는 데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실과실이나 과학실 중심으로요. 25년 상반기에 교체 우선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네, 교육 격차 완화에 꼭 필요한 조치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학교 졸업 이후의 학습 지원, 특히 고졸 취업자들을 위한 방안이네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분들이 일하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공간이나 기회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자칫하면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재직 중 학습 지원이군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버 훈련 센터를 설치하고 이걸 기업이나 지자체랑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직자들한테 맞춤형 경력 개발 지원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거죠. 25년 상반기에 고졸인재 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설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졸 취업자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거고요. 와, 오늘 정말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계획들을 살펴봤네요.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부터 실제 교실 공간의 혁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또 취업자 지원까지 교육 환경 전반을 아우리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대부분의 계획들이 25년 상반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인프라 개선은 단순히 시설을 현대화하는 걸 넘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추려는 어떤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혹은 주변에서 본 교육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저희가 논의한 여러 인프라 개선 방안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또 이런 물리적이고 디지털적인 환경 개선 외에 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위해서 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